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오늘은 다른 부동산에서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는 말이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주인이 연락이 왔대요. 어떤 세입자가 한 5개월 살다가 나갔대요. 5개월 살다가 나갔으니까 나머지 7개월에 대한 부동산 복비를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손님들 중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부동산 수수료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수수료라는 건 집을 소개해줬다는 그 소개 비용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에로 기준을 얘기를 하자면 1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 달치 월세를 부동산 복비로 받아요. 자, 한 달치 월세를 부동산 복비로 받으면 임차인을 구해준 거에 대해서 부동산 복비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동산 복비를 받은 다음에 집세를 대신 받아준다거나 전기세를 내준다거나 관리비를 내준다거나 하수구를 뚫어준다거나 뭐 등등등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거를 고객들이 당연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당연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손님을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다른 부동산에서는 해주는데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 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복비라는 거는 임차인을 소개시켜줬다는 소개 비용으로 받는 거지, 소개를 시켜주고 그 집을 뭐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비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베트남에 계시는 베트남 임차인들 혹은 집주인이 베트남인 분들은 그런 식의 실수를 아예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소개를 시켜주는 소개 비용이니까. 만약에라도 뭐 5개월, 6개월 있다가 나갔는데 월세를 반달치를 돌려줘라, 뭐 예를 들자면 집세가 100만 원이었다, 월세가 100만 원인데 1년을 계약을 해서 100만 원의 부동산 복비 수수료를 받았다. 근데 부동산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6개월 살고 나갔는데 50만 원을 돌려줘라, 이런 집주인들은 부동산에서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세입자가 5개월 살다가 나갈지 뭐 6개월 살다가 나갈지 1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1년을 계약하고 1년을 살겠다고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살았으니까 나머지 부동산 복비 받았었던 걸 토해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이 좋은 집들 놔두고 그런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주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집주인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한 3개월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부동산 복비를 한 달치를 받고 보증금을 2개월치를 받았었잖아요. 그럼 그 2개월치는 안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을 만약에 돌려줬다, 계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증금을 돌려줬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양해를 해서 뭐 반달치를 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에 세입자를 생각해서 뭐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2개월치 보증금을 돌려줬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이거는 뭐 6개월치 정도, 뭐 6개월밖에 안 살았다거나 뭐 어느 정도의 남았었던 기간에 대한 뭐 부동산 복비를 좀 돌려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정석은 아니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이 계약은 계약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본인이 안 돌려줬어요. 세입자한테도 계약을 이행 안 했다고. 근데 부동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뭐 6개월밖에 안 살고 6개월 살았으니까 돌려줘라, 뭐 부동산 복비를 돌려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구하는데 일단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한 집을 보여드렸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었던 팜시티 이런데 이런 집을 보여드렸어요. 방 2개짜리에 뭐 가격도 괜찮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복도 끝집에서 큰 강아지를 키운대요, 집 안에서.
근데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 강아지 소리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끄럽대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시끄럽지 않은 집으로 집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시끄러운 집으로 집을 구해줬다라고 하시면서 나가겠다고 하세요. 나가시면서 먼저 냈었던 뭐 보증금하고 월세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층에 모든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뭐 애완견을 키우는지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에서 확인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처럼 뭐 아파트 한 층에 뭐 한 2집, 뭐 많아야 4집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스터리나 비놈이나 최소 8세대에서 뭐 많으면은 19세대까지도 있어요. 한 층에. 근데 강아지를 안 키우는 집 층으로 해달라. 집이 마음에 들어서 다 했어요. 조용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웃겼던 건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3일 뒤에 그 강아지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더라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이후에 한 3일 뒤에, 계약하고 나서 한 3일 뒤에 있었던 강아지였던 거죠. 세 번째,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파트를 A라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승계를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부동산에서 승계자를 구했어요. 승계자를 구해서 집을 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 집이 영업을 했겠죠. 부동산에서 따로 이런 손님이 있다, 그래갖고 이런 집이 있고 해서 뭐 집이 이뻤든 안 이뻤든 영업을 잘 해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하기로 하셨어요. 계약을 하시기로 하셔서 그 승계자한테 부동산 복비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승계했으니까 부동산 복비를 한 달 정도로 측정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1개월치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고객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남은 6개월치를 그냥 승계하는 건데 부동산 복비를 왜 한 달치를 줘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거래했었던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니 승계를 해줬을 경우에 반달치를 받는데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게 저희는 한 달치를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한 달치를 받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A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시고 A 부동산에서 승계를 맡겼는데 A 부동산에서 그 승계자도 찾아줬다. 그러면은 본인을 믿고 거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미 거래를 한번 하셨을 때 부동산 복비를 임대인 측에서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승계 조건을 하시는 거는 반달치만 받으셔도 혹은 안 받으셔도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를 처음부터 A 부동산에서 하셨는데 B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나는 승계인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B 부동산에 계시는 분은 승계인을 찾아주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찾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집을 임대해주면 같은 고객인데, 똑같은 고객인데 다른 집을 임대를 해주면 똑같이 부동산 복비를 한 달치 받는데 그 승계하는 집을 어렵게 해가지고, 승계하는 집은 오히려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이 한국이랑은 조금 시스템도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부동산 수수료가 뭐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과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거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고객들도 있다, 근데 이런 고객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